자, 이건 어떻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글쎄요, 정윤회라는 사람,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최근에 들었다고 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일단 어제 있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 두 장을 통해 그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양호 소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이 장면 모두 다른 증인 모두 이제 뭐 화장실 가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 증인석을 떴는데 김기춘 실장 홀로 있네요. 뭐 상징적 사진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해서 비선실세로서 권력을 농단했다고 한다면 네. 그들의 뒷배가 되어져서 실권을 장악하고 공직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비서실장의 고독한 자리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그 비선실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은 바로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게 원래 네. 다들 이제 증인들 이제 화장실 가고 뭐 밖으로 나갔던 상황이거든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이 나간 거예요. 네. 근데 나가 보니까 너무 기자들이 많은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는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할 것 같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지금 혼자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전 이 사진 보면서요. 자, 이제 88수를 눈앞에 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자,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그 공직자 중에 이렇게 위력적인 힘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과연 이 시점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 자, 뮤직비디오 감독과 가방 만드는 분들 사이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굉장히 진땀 흘리면서 답을 해놨습니다. 저도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공직 생활 중에 옆자리에 다른 고위 공직자 이외의 분들이 앉아있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좌영태, 우은택인데 사실상 네. 최순실의 오른팔 왼팔 아니겠습니까? 저 장면에 최순실을 대입하면 딱 맞는 장면인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운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가 있게 한 뒷배, 권력의 그 상징으로서 모든 네. 문제를 은폐해주고 지원해준 역할을 했던 것 김기춘 실장 또한 최순실 씨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 사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네. 사실은 이번 그 김기춘 실장이 보여준 것, 네. 저 태도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할 때 네. 대답은 안 했지만은 네. 국민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나와가지고 한 말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모른다. 또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른다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사실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중에 위증죄에도 안 걸리는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그때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은폐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그동안 이 국정 마비를 싣고 농단을 한 이 사건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를 모를 수는 없는 거죠. 제 말씀은 이제 못 들어봤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는요. 태블릿 PC가 공개된 한 달 반 전에 가서야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전하고 조금 달라진 말이긴 하지만 이 말 때문에 어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보면 저하고 한 통화라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정윤회도 나오고 최순실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문건에 최순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실 최순실 존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타블렛 PC가 노출돼가지고 사실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들어보긴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그 최순실 씨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네. 고집이 세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평가거든요. 즉 어떤 한 번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번 만나거나 통화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종합평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혀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네. 쾌감마저 좀 들더라고요. 통쾌한 기분이 좀 들었는데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두 사람이 서로 알 것이다라는 심증을 솔직히 많이들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증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이 안다는 물증이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증언은 나오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안다는 증언. 예를 들면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가부라고 해서 간 자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은 김기춘 씨 소개로 최순실을 알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은 계속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대통령이 시켜서 가봤더니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다,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피해가면서 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 걸린 상황이 되니까 좀 보면서 아차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100%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어제 나온 이 한 영상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윤의 문건이 나오고서 처음 알았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나온 한 달 반 전에 정윤의 최순실 이름을 처음 들었다. 이 말만큼은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김기춘 실장은 통화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뭐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네. 변호사님. 어제 김기춘 실장이 본인의 주장을 일부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그 계기가 된 것인데요. 이제 그 민주당의 그 박영선 의원에게 이제 한 네티즌이 이제 그 제보를 한 그런 사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좀 전에 영상 보셨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자리에서 김기춘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의 이름을 이제 그 거명했다. 이름이 호명됐다. 거론되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그 양측의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호 검증의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명박 당시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대해서 이런 최순실, 최태민 관련된 공격을 할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자리에 당연히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오히려 그런 그 대비를 주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 SNS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직접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시에 했더니 구체적으로 4분 40초에 최순실에 대한 사회자의 언급이 있고 그 후에 최태민 뭐 등등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충분히 당시에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다면 청문회에서 압박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제보인데요. 이게 박영선 의원에게만 간 것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민주당의 뭐 손혜원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에게도 동시에 갔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협의해서 박영선 의원이 대표해서 이제 그 김기춘 증인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뭐 이렇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장면들 국정조사 때 공개한다면 김기춘 실장이 꼼짝 못할 겁니다라는 제보가 쭉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아직도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제발 좀 두 사람이 안다는 증거를 좀 내주십시오. 다 정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순실과 김기춘 전 실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표현을 보시면요. 최순실은 김기춘 전 실장을 모른다. 교섭하거나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어제 말을 약간 뒤집기 전에 김기춘 실장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말을 했고요. 또 하나, 두 사람이 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이 이런 게 정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공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 결국 부분적으로 입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거짓말 했을 거야라고 대체로 믿고 계시겠지만 아직 뭐 100%라고 저희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나왔지만 이번 사건이 아주 결정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 하나의 태블릿 PC 때문이었거든요. 자, 일단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블릿 PC라는 것이 두 개가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를 어제 국정조사에서 꺼냈습니다. 소개합니다.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예. 바뀌어갈 때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로 넘기는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그 기자분이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찍었다면 뭐 이게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 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카메라 스스로 사진을 찍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제 모습이 나오거든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저를 이렇게 비추고 찰칵 소리와 함께 찍힙니다. 한 번 더 찍어볼까요? 이번에 좀 달리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중에 이제 예전에 검찰이 입수한 최순실 씨의 셀카라는 것 여기 들어있는 것인데, 자, 이런 거요. 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었다면은 검찰로서도 이 주인이 누군지 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종류의 태블릿 PC 얘기를 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가 이 태블릿 PC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이제 한 대가 아니라 2대라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 대는 이제 고용태 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내용이 뭐 실질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다. 이른바 깡통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 사태의 어떤 폭발력을 보여줬던 그런 JTBC가 검찰에 제출한 그런 바로 그 태블릿 PC인데요. 사실 이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 그리고 검찰 제출 과정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당시에 버려진 이삿짐에서 발견했다. 즉 뭐 훔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 주웠다, 습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버려진 이삿짐이라면 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태블릿 PC 안에 연설문이 들어있었고 또한 조금 전에 보셨던 최순실 씨의 셀카 2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최순실 씨가 직접 보관하고 사용했던 그 태블릿 PC이다. 이런 주장을 JTBC가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 고영택 씨가 얘기한 거는 마치 내가 준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누가 훔쳐간 것처럼 묘사가 돼서 뭐 좀 논란이 좀 시작될 듯도 합니다. 그런데 훔쳤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형사법의 원칙상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1차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가 재판장이 이제 그 증명력을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그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증거 능력이 없냐 하면은 이른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태블릿 PC를 버려진 것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훔치거나 기타 위법하게 획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조차도 위법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네. 따라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그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이 앞으로 향후 벌어질 법정 공방에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게 본인을 찍은 셀카 사진 말고도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태블릿 PC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식이 휴대전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접속한 증거가 남는데 그 휴대전화는 아시다시피 위치가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이동 동선이었던 제주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서울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이동 경로에 맞게 위치가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어서 검찰이 최순실 씨가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휴대폰의 위치 추적과 맞춰보니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진다면 태블릿 PC가 저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그동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본인과 함께 그 태블릿 PC가 함께 이동했다는 것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또한 최순실 씨 태블릿 PC라는 걸 입증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나 이경재 변호사는 이거 내 거 아니다. 아니, 검찰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맞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일반인이 그냥 보더라도 저게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 자기가 자신이 찍잖아요. 그럼 예쁘장하게 안 나와요. 너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최순실 씨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자신이 찍었다. 우리
굳이 검찰에서 그걸 어디에서 접속 기록하고 하는 거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냥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아주 모든 출발점을 촉발시켰던 그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아직 그 이유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엔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